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기원과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돈으로 인정받게 되었는지 그 전에 돈의 본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금과 은을 사용해 상품을 교환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신용, 즉 서로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과 은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화폐가 등장하게 됩니다. 종이화폐는 금, 은보다 가볍고 언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신용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신용은 은행에서 보장해 주었죠. 즉, 은행에 가서 종이돈을 보여주면 그에 상응하는 금이나 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돈 사용이 점점 일반화되면서 금과 은을 바꾸는 데 있어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아졌고, 중앙정부는 은행에서 금을 바꾸는 대신 정부가 신용을 보장하며 종이돈을 사용하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현대적 의미의 종이화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화폐의 흐름을 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엄청난 양의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경제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또 그 위기를 막기 위해 또다시 종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과정을 반복했죠. 이러던 중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그 직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비트코인을 처음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디지털 세계에서 화폐의 주도권을 중앙정부에서 개인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화폐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는 가상화폐로 디지털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중지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중지출은 디지털 거래를 모두 감시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한 번 사용한 돈을 또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로 치킨을 구매한 후 해당 금액으로 다른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모든 거래가 체크되어 이중 소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경우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이중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감시자 역할을 해 거래 내역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모든 거래 내역은 검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22일에 라즐로가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구매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10,000 비트코인은 현재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죠. 비트코인의 신용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중앙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해커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다면 어떠한 접근을 시도할까요?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각각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분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해커는 단순히 한두 건의 거래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 네트워크 전체의 수많은 거래 내역과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업데이트되는 모든 거래를 해킹하고 조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해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해킹하여 이득을 보려는 시도는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안정성과 보안성 덕분에 비트코인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분산된 검증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매우 안정적으로 만들며 이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완전한 신용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이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트코인은 사용자에게 완벽한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정부나 은행이 사용자의 비트코인 계좌를 동결하거나 제재할 수 없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국가에 의한 신용 보장을 받지 않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이 더 이상 사용자의 자산을 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실제로 사용자가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비트코인 거래는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 간편합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거래 시 필요한 다양한 보안 절차와 달리 비트코인은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여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며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사용료가 더 저렴하다는 이점을 가져옵니다.
셋째, 비트코인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법적 나이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경제적 수준이나 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과거 금과 은 거래에서 종이 돈으로의 전환과 같은 화폐 개혁이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켰듯이 비트코인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보다 훨씬 더 우수한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미래 금융의 방향성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할 때 비트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